태국에서 문재인과 아베가 11분 동안 단독 환담을 했답니다. 실질적인 관계 진전을 방안을 도출할 희망. 뭐 말이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얘네들이요. 한국하고 일본의 실질 관계 진전을 희망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진전 방안 도출 희망. 자, 문재인이 여기서 말이에요. 엿먹었습니다. 완전히 엿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문재인이 태국 가서 아베한테 어떻게 엿먹었나. 요즘 문재인은 반일 감정을 아직도 선동하는지 아니면은 아베하고 잘 지내고 싶어 하는지 그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이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재인이 아베한테 완전히 얻어 그냥 터진 겁니다. 문재인은 아베하고 어떻게 잘해보겠다고 애걸복걸 한 건데 아베가 문재인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완전히 위신이 추락한 거죠. 문재인은 왜 그런 식으로 애걸복걸을 언제는 일본이랑 전쟁을 해서 이길 것처럼 그러다가 지금은 또 문재인은 아베한테 애걸복걸을 하다가 버림을 받습니다.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한 다음에 문재인이 왜 그런 식으로밖에 행동할 수 없는 그 성장 배경에서 오는 정신 상태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자, 작년 10월 30일 징용공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법원이 한국 안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결정을 했죠. 거기다 위안부까지 끄집어내가지고 과거를 가지고 일본을 자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문재인에게 징용공 관련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에게 대화하자고 계속 요구를 했어요. 작년 11월부터 6월까지. 그런데 문재인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이 요구했던 것은 그런 거였죠. 전략물자 40통 이거 어디 갔냐, 이거 북한으로 갔냐, 중국으로 갔냐, 어디로 갔냐 물었는데 대답이 못했죠. 그리고 1965년 한일협정 위반인 거야 라고 일본이 얘기를 했는데도 이 말 안 들었죠. 2005년도에 문재인이 자기 손으로 노무현 밑에서 청와대에 있을 때 지 손으로 징용공 배상은 없다라고 확인을 한 사건이었어요. 2007년도에 2천만 원 개인 보상 주고 다 완료된 사건이 징용공 사건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갑자기 또 끄집어 들인 거는 문재인 이 좌파하고 다 앞뒤가 맞아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터졌을 때 일본이 제3자 중재위원회 하자고 한국, 일본하고 다른 제3국을 넣어서 제3자 중재위원회를 하자고 한국에 요구를 했는데 문재인이 계속 거절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징용공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자, 징용공이 돈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데 강제 노동을 했다는데 강제 노동을 안 했습니다. 징용은 1944년에 발생했는데 1945년에 종전이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징용으로 끌려가서 노동한 사람이 해당이 없어요. 대법원에서 판결했던 그 사람들은 징용이 발생하기 이전에 모집된 인원이었고 관에서 알선에서 갔던 사람이에요. 징용으로 간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법원에서는 역사적으로도 다 이미 완료된 거고 국제법상으로도 다 완료된 거를 거짓말 쳐가지고 지금 징용공 배상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거는
국제적으로 욕먹어야 됩니다. 거짓말 사기쳐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 거짓말 사기치는 것 그거에 통하니까 이제 일본한테도 거짓말 사기치려고 징용공을 들이밀은 거죠. 그런데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런 거에 안 넘어가죠. 그래서 하다 7개월 동안 일본에서 제3자 중재위원회에서 징용공 문제 해결하자고 했는데 문재인이 말을 안 듣고 삐질삐질 정경심이 어디 아프다고 조사 안 받고 삐질삐질 거리는 것처럼 문재인도 삐질삐질 일본의 협상을 거부해 왔었죠. 그러다가 6월 30날 일본 오사카에서 G20 회의가 있었고 그것이 종료된 다음 날인 7월 1일 일본이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의 허락을 받고 한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오기 시작했죠. 에칭가스 등 전략물자 수출 규제하겠다. 지금까지 니네가 수입해간 거 40톤 어디로 갔나? 답변하라.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은 아직도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베 총리는 계속해서 전략물자 그거 어디로 갔나 그거 답변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제대로 대답하면은 한국하고 일본 경제 갈등 그거 다 해결된다라고 아주 간단한 숙제를 낸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은 전략물자 어디로 갔나 답변하지 않고 일본에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반일 선동을 했죠. 일본 물건 불매운동 벌이고 아주 반일 선동하고 조국은 죽창 들자 그러고 문재인은 한번 싸우자 이따위로 하고 말이죠. 객기를 부린 거죠. 거기 객기의 가장 결정적인 게 지소미아 파기 선언을 했죠. 조금 있으면 11월 22일 날 금요일 지소미아가 종료됩니다. 그때까지 이 지소미아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가 파기가 되냐 안 되냐 이 문제 가지고 가장 많이 똥줄이 타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바로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협정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의 이득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똥배짱 부린이라고 한번 내질러 봤던 거예요. 일본이 겁먹고 문재인 요구 들어줄 줄 알고 말이죠. 그랬는데 밀본이 안 들어줬단 말이에요. 예. 안 들어주고 하니까 똥줄이 타서 문재인이 지난번에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10월 22일 일본 나루히토 천황 즉위식에 이낙연이 갈 때 문재인이 친서를 보낼 거냐 말 거냐에 문재인이 친서를 보내자니 면목이 안 쓰고 친서를 안 보내자니 이거 일본 문제가 안 풀리고 문재인이가 갈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친서 안 보낼 거야 라고 처음에는 결정을 내렸었어요. 문재인이. 그런데 지들끼리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낙연을 통해서 아베한테 문재인이 친서를 보냈어요. 창피함을 무릅쓰고 자존심 굽히고 문재인이 친서를 보냈는데 아베는 그 문재인의 친서를 쓰레기통에 그냥 집어 던졌습니다. 문재인이는 저것뿐만이 아니라 한일 관계 회복 노력을 엄청나게 했어요. 우리 국민들한테는 다 속이고 이 반일 운동하는 좌파들 다 눈 속이고 언론들 다 속이고 뒤로는 일본하고 물밑 접촉을 통해서 일본하고 관계가 좋아지기를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한일 관계 회복 노력을 위해서 말이죠. 엄청 한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을 보내서 이렇게 이낙연 대가리 숙여가면서까지
이러니까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낙연이가 일본 가서 완전히 친일 굴종한 거야. 자존심도 없는 거야. 니들은 개돼지야 하고 욕 먹었잖아. 이렇게 머리 숙여서. 그런데 이렇게 머리 숙여서까지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했던 게 문재인이에요. 아, 국민들에게는 뭐 일본하고 싸워서 이길 것처럼 얘기하면서 뒤로는 이 호박씨를 까는 거예요. 문재인의 정신 상태가 그런 겁니다. 얘는요, 지가 승질나서 질러봤는데 그것이 잘 안 먹히면요, 엄청 불안해하는 이상한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일본이 거부한 거죠. 그래서 문재인이 굴욕을 만난 거죠. 문재인이는 아베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꾸만 둘이 만나서. 그럼 문재인이가 지가 뭐 만나서 무릎을 꿇든 뭐 해서라도 살살 꼬드겨 가지고 또 거짓말 치려고 하는 거죠. 뭐 만나 가지고. 문재인이 잘하는 게 거짓말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아베는 알아요. 문재인 저거는 맨날 입만 벌리면 거짓말한다. 문서로 말해라. 숫자로 말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이는 숫자가 없어. 맨날 잘 살아보자. 함께 잘 지내보자. 한국과 일본은 이웃 나라 아니냐. 맨날 그렇게 그냥 달콤한 말만 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베가 문재인을 계속해서 굴욕을 지는 거야. 안 만나는 겁니다. 아베가 요구하는 거는 딱 정확한 거잖아요. 그거 전략물자 40톤 어디로 갔나? 몇 월 며칠 몇 톤이 어디로 갔나? 그냥 정확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가 어떻게 왜에 그런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한일협정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1965년 그거 한일협정 지킬 거다 말만 하면 되는데 왜 문재인 안 하냐. 아주 단순한 거를 아베는 말하는데 문재인이가 자꾸 얘가 엉뚱하게 다 딴소리를 한단 말이야. 딴소리를. 그리고 징용공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다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일본은요. 그러니까 한국이 알아서 해결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재인이가 아베한테 보내는 문서에는 숫자가 없어. 맨날 잘해보자 이렇게 뭐 그냥 이상한 말만 하는 겁니다. 자, 문희상이도 문재인의 명령을 받았겠죠. 아주 똥줄이 타가지고 어저께 일본 갔어요. 문재인이는 태국에서 아베를 만나니까 문희상은 일본 가서 일본 국회의원들 만나서 좀 꼬셔라 이런 지령을 받았겠죠. 예의 없게 생긴 불어 터진 애가 그 몸으로 그냥 자발로 가겠습니까? 명령 받았죠. 그래서 문희상이가 뭔 얘기를 했냐면은 한국 기업하고 일본 기업하고 돈 내고 또 한국 국민들이 기부금을 내서 징용공 배상 문제 해결하자라고 문희상이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여기 한국 국민 기부금이 여기 왜 들어갔냐면은 지난번에 참 창피하게도 말이죠. 국민들한테는 말 안 해놓고 창피하게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문재인 쪽이 한국 기업하고 일본 기업이 돈을 반반 내서 일제징용공 배상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일본에서 거절했어요. 말 같은 소리 하지 마. 꺼져. 이러고. 그래서 지난번에 거절을 당해서 이번에 플러스 알파 하나 더한 게 한국 국민들도 기부금 받아서 낼게 라고 아주 비굴한 타협안을 낸 겁니다. 일본이랑 싸운다며 일본 물건 불매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비굴하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문희상이가 또
비굴하게 뭐라 그랬냐면은, 그거 강제징용 문제 말이야. 우리 한국 여론 납득할 만한 좀 그런 것 좀 일본에서 만들어주면 안 돼? 라고 아주 비굴한 소리를 하는 거야. 뭔가 좀 해달라고 조금만, 응? 눈깔 사탕 하나 좀 달라고 징징거리로 간 거야. 이 몸뚱아리로 말이죠. 정말 한심하게 놀고들 있어요, 이것들이요. 오늘 문재인이 11분 동안 아베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아베가 말하는 거는 이거예요. 1965년 한일 협정 그거 준수해라. 그거야. 그거 일본이 요구하는 게 무리한 게 아니에요. 뭐 기금 내고 이거 아니라 1965년 그거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징징거려 이런 거죠. 문재인한테. 그러니까 문재인 꼴도 보기 싫은 거죠. 문재인이가 오늘 가서 한 이야기를 잘 보면 문재인이가 얼마나 애걸복걸했는지 잘 나옵니다. 문재인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고위급 협의 방안 검토하자. 고위급으로 하자. 이렇게 문재인이가 제시를 했대요. 고위급. 근데 아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하자. 이런 거예요. 모든 가능한 방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성의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도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잖아요.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 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해보자. 그거 모든 가능한 방법 찾을 때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흐르겠습니까? 문재인은 고위급 협의한다는 거는 이거는 아주 구체적이에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박하니까 문재인은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아베는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해결해보자. 시간이 세워라 내어라 가도 나는 괜찮아 라고 아베가 얘기한 거죠. 거기다가 오늘 대화를 누가 먼저 시도를 했냐면 문재인이 대화 이끌어. 문재인 지가 똥줄이 타는 거죠. 거기다가 오늘 청와대에서 진짜 천지개벽할 말을 했는데 미래 지향적 관계로 발전을 희망한다. 이딴 소리를 떠들었어. 미래 지향적 관계가 좋다라는 거 아는 놈들이 허구한 날 일제시대 때 죽창 얘기를 하냐? 이놈들아. 이게 문재인과 청와대가 아베 총리한테 애걸복걸하는 내용이 여기에 오늘 다 잡힌 겁니다. 미래지향적 관계로 가라고 일본도 얘기를 했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얘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작년에 2018년도에 징용공 문제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리고 2017년 겨울에 그 독도 부근에서 무슨 일본 그 전투기하고 한국 해군하고 무슨 레이더 사건 터졌을 때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일본하고 싸울 때는 감정적으로 발끈해서 싸우면 일본한테 진다라고. 일본은 감정적으로 발끈해서 대응하지 않는다. 어떤 사건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10년 뒤에 어떤 전략, 20년 뒤에 어떤 전략, 30년 뒤에 어떤 전략, 이거 계획을 다 잡는다, 걔들은. 그러니까 일본하고 싸울 때 괜히 잘못 감정적으로 들어가면 옛날에 1876년에 강화도 조약에서 그 굴욕적인 강화도 조약을 맺은 것처럼 이번에도 또 그런 짱 난다라고 제가 1년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방송을 봐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 동부가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도하고 1900년도 동부가 역사를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그 일제 식민지 시대 뭐 그 이전부터 관련해서 고종 때 뭐 이런 거
그때 보면은 일본 애들 패턴이 나와요. 일본 애들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본 애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일본 애들 요구하는 거 뭐 어거지가 없잖아요. 한일 청구권 협정 준수. 얼마나 간단해. 얼마나. 괜히 문재인이가 일을 만든 거죠. 이 주사파 좌파들, 이 빨갱이 자식들이 괜히 100년 전에 일제시대 때 동학군 얘기 꺼내고 죽창 꺼내고 쓸데없는 짓을 지들이 끄집어내놓고 이제 와서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을 희망한다. 꼬리를 완전히 내린 겁니다. 이놈들이요. 예, 청와대 이놈들이 꼬리를 내서 문재인도 꼬리 내리고 어떻게 아베가 그냥 쓰다듬어 주기만을 지금 바라는 개 같은 고양이 같은 입장이 된 겁니다. 정경두까지 오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정경두가 문재인은 태국에서 아베한테 애걸복걸 할 때 정경두 이 멍청한 애가 얘도 머리는 도우는지 지소미아 계속 유지돼야 한다라고 정경두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하고 이 정부 있는 애들이 지소미아 파기가 정말 11월 22일 되면 문재인이 더 먼저 죽는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지소미아 파기를 하고 싶지 않아 해요, 문재인은. 괜히 똥배짱 한번 불러봤던 거예요. 아베가 무릎 꿇을 줄 알고. 일본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데 일본이란 나라가 국가 운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문재인이가 모르고 문재인 주변에도 일본이 정책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하는지를 몰라요. 무식한 놈들만 있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최순실 가짜 태블릿 PC로 거짓 선동해서 불법 탄핵 성공하고 뭐 이러니까 이놈들이 일본한테도 그 징용공 가짜 징용공 문제 가지고 선동하면은 일본을 항복시킬 줄 알고 이딴 짓을 한 거죠, 막. 그런데 안 먹히죠, 그게. 뭐 집구석에서 써먹은 게 밖에 나가서도 되나요? 문재인 수준이 오늘 다 드러났어요. 아주 구걸구걸 애걸애걸한 11분 동안 문재인이가 애걸복걸하니까 그래도 11분 단독 환담한 거죠. 지난번에 이호 전에 2달 전인가 그때 6월 30날 일본 오사카에서 G20 회의할 때 그때 아베하고 문재인하고 2분 만났잖아. 2분. 그 2분이 만난 겁니까? 그냥 악수하고 그냥 뭐 헤헤 어허허허 아 소데스네 아 소데스까 아 소다다 뭐 그러다 보면 2분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 오늘 막 그냥 손으로 끌고 붙잡고 하니까 겨우 11분 한 거야. 11분 동안 애걸복걸. 근데 뭐 아베는 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그거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뻔한 소리밖에 안 하잖아요. 문재인은 지 채신 다 땅에 던지고 굴욕이란 굴욕은 다 당하고 얻는 것도 하나도 없고